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이번에는 챕터 2장 비율과 평균 중에서 지수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지수가 어떤 것이고 지수하가 무엇인가를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수하라는 것은요, 기본적으로 어떤 기준 시점을 정해요. 우리가 시점 간의 변화를 보려고 하는데 기준 시점의 값을 1로 만들거나 혹은 100으로 만드는 거예요. 100으로 절대 수치화 시키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뭐가 좋습니까? 라고 하면은요, 밑에서 살펴보겠지만 우리가 비교를 한다라는 거에서 굉장히 유용한 점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지수화라는 것은 여러 시점의 값이 있는데 여러 어떤 시점의 값을 비교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값을 비교하기 쉽게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의 기준 시점의 값을 1 또는 100으로 해서 수치화하는 과정, 조정 과정을 우리가 지수화라 합니다. 자, 여기 보시면 우리 2015년부터 2020년까지 값이 있습니다. 교재는 뭐 17년에서 18년으로 되어 있지만은 자,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값이 여기 주어져 있는데요. 배추값을 보니까 2,000원, 1,500원, 1,400원, 3,000원 이렇게 왔다 갔다 합니다. 이 값이 표로 나타내면 증가할지 감소할지를 좀 이렇게 보시면 좋은데 그게 쉽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하나의 기준 시점으로 좀 나타내면 편하지 않을까 하는 고민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 보시면은 2020년 1분기의 가격을 기준으로 잡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를 기준 해가지고 기준으로 잡아가지고요. 요걸 기준을 잡았으니까 이걸 어떻게 나타낼 수 있냐면 자, 배추값을 지수화할 때 2020년 1분기를 기준으로 잡게 되면 여기 나와 있는 2200이라는 값을요, 요걸 2200으로 나눠주면 돼요. 얘가 2200 요걸로 나눠주게 되면 이때 기준 연도의 값을 1 이렇게 만드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한기 다음의 값을 한번 우리가 또 여기다 해볼까요? 여기 2020년 2분기는 1800원 이렇게 있잖아요. 얘는 2000 이렇게 있고요. 얘는 2500원 이렇게 있습니다. 자, 이거를 역시 마찬가지로 2200으로 나눠주는 겁니다. 전부 다 이렇게요. 2200 이렇게. 그럼 그 값이 어떻게 되냐면 기준 연도는 1이 되는 것이고요. 비교 연도는 값이 정해지겠죠. 이걸 정리하니까 대충 0.81 이렇게 나오고요. 얘는 0.90 이렇게 나오고 얘는 1.13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이거를요 2015년 이전 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전 거도 동일한 방식으로 기준 연도를 중심으로 나타내면 되겠습니다. 뭐 여기 간단하게 아이디어만 쭉 말씀을 드리면은요, 이렇게 4개의 기간이 있잖아요. 자, 그랬을 때 여기가 2000이 되겠고 여기가 1500이 되겠고 1400이 되겠고 그 다음에 3000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역시 마찬가지로 기준 연도가 2200이니까 요거를 2200으로 다 나눠주는 겁니다. 이렇게요. 왜 우리가 이런 작업을 하는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해야지 기준 연도가 여기 1 이렇게 나와 있을 때 우리가 비교 연도의 값들 구할 수 있습니다. 얘는 0.90 이렇게 되고요. 0.68 이렇게요. 그리고 0.63 그리고 요거를 계산하시면 1.36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요. 자, 그러니까 기준 연도를 중심으로 해서 요걸 1로 잡게 되면 여기 나와 있죠? 여기 보시면 1로 얘를 잡게 되면 요걸 1로 잡았을 때 비교 연도의 값을 우리가 나타내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거를 지금 1로 잡았는데 1로 잡지 않고요 100으로도 잡을 수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100으로 잡기 위해서는요 여기다 곱하기 100을 해주면 돼요. 그러면 여기다가는 얘가 100 이렇게 될 것이고 얘는 81 될 것이고 90 될 것이고 113 이렇게 될 거예요. 아셨죠? 얘는 기준 연도 값을 100으로 잡는 경우, 이렇게 되면 이거는 기준 연도 값을 1로 잡는 경우,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정리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물가지수와 물량지수인데 수량지수랑 가격지수라고 이렇게 썼습니다. 자, 우리가 기본적으로 경제학에서는요, 이게 밑이나 것이나 요 지수화 나타내는 것은 계산 문제로 굉장히 많이 나오게 됩니다. 우선 여러분들 우리가 얼마나 행복해졌는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요, 아시겠지만 이제 기준 연도가 있고 비교 연도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기준 연도 값을 우리가 제로기라고 할게요. 얘를 제로기라고 하고요. 비교 연도 값을 우리가 1이다 라고 하면 기준 연도 값은 P0, Q0가 되고요. 비교 연도의 값은 P1, Q1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근데 문제가 이 두 개 값이 차이가 벌어졌단 말입니다. 벌어졌을 때 여기 보시면 우리가 Q 때문에 증가했다는 게 관심인데 P 때문에 증가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P를 기준으로 해서 여기다 곱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P0랑 그러면 뒤에 거는 그대로 곱해줘야죠.
Q1 이렇게 곱해주는 거야. 자, 그러면 한번 체크를 해볼게요. 우리가 여기 나와 있는 이 값과 여기 나와 있는 이 값을 두 개를 비교하는 겁니다. 이렇게. 물론 얘도 마찬가지예요. 얘도 그대로 P0 값을 여기다가 그대로 가지고 와서 이렇게 계산을 하시게 되면은요. 여기다가 P0에다가 이렇게 Q0를 곱해주면 되겠죠. 근데 얘가 기준 연도라고 그랬잖아요. 기준해서 기준 연도를 잡았을 때는 기준 연도에 이거 우리가 명목 GDP라 하는데 명목 GDP란 이거 실질 물가 상승분을 제거한 거 실질 GDP라 하는데 명목과 실질이 같게 됩니다. 자, 그런데 비교 연도에서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게 실질 GDP라고 얘기했죠. 실질 GDP다. 실질 소득 이렇게 표현하고요. 얘를 우리가 노미널해서 명목 GDP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요거 두 개를 비교해 보시면은요. 분모 분자 비교해 보시면 우리가 P 때문에 변한 건 아닙니다. Q 때문에 변했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명목 변수를 이렇게 실질 GDP로 명목 GDP 실질 GDP로 나눠주게 되면 요게 Q는 똑같으니까 P가 변했다라고 해서 요것도 하나의 물가 지수로 나타낼 거예요. 물가 가격 지수가 되겠죠. 특히 GDP 디플레이터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이렇게 우선 정리를 해 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여기 나와 있는 2008년부터 2009년, 10년, 11년, 12년 이 값들이 쭉 나와 있는데 재화가 두 개가 있습니다. 감과 사가라는 재화가 두 개 있어요. 하나만 있으면 P 곱하기 Q 그냥 하면 되는데 두 개 있기 때문에 순서를 맞춰서 벡터를 쭉 곱해줘야 됩니다. 자, 그래서요 우리가 여기 나와 있는 2008년도의 총수입은 어떻게 결정됩니까? 라고 하면은요 이 값은요 네, 여기 감의 가격. 그래서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감의 가격에다가 감 곱하기 감의 수량을 곱합니다. 네, 이거랑 요거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사과도 있죠. 그래서 사과의 가격과 곱하기 사과의 수량을 곱해줍니다. 그래서 요걸 우리가 식으로 쓴다라고 하면 서메이션 해가지고요. PQ 이렇게 나타내서 표현을 합니다. 자, 그럼 이 경우 다시 보시면 감의 가격이 500이고 곱하기 800 이렇게 수량이 되고 더하기 사과의 가격이 900이고 사과의 수량이 1000 이렇게 되네요. 요거를 계산하시게 되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1300000 이렇게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2009년도 마찬가지고 2010년도 마찬가지고 11년, 12년 다 이렇게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걸 바로 이제 총수입을 나타낸 것을 명목 총수입, 명목 소득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얻게 된 총수입 값을요 여기다 표현을 해놨는데 요거를 우리가 P 곱하기 Q로 나타낸 것을 명목 소득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이해 가시죠? 자, 우리가 지수에 대해서 보고 있으니까 이렇게 나타낸 명목 소득 값을 기준 연도를 잡아가지고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기준 연도를 어떻게 해요? 네, 100으로 잡아가지고요. 여기 100으로 잡았죠? 지금 보이시죠? 100으로 잡아가지고 비교 연도의 값을 이렇게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 한번 볼게요. 여기 값은 얼마가 됩니까? 라고 하면 이거 어떻게 구해야 될까요? 네, 여기 보시면 14400 이거 값을 기준 연도 값으로 나눠주면 되는 거죠. 000 이렇게요. 그렇죠. 그거 값이 81.355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 값은 어떻게 될까요? 예,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보시면 1627000 이거를요. 여기 나와 있는 17700 이렇게 나눠주면 되는 거예요. 다른 것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타낸 거 기준 연도의 값을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100으로 이렇게 해가지고요. 비교 연도는 그 이후도 될 수 있고 이전도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과 이후의 값들을 이렇게 나타내는 거 우리가 이것을 명목소득 지수다 라고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셨죠? 자, 그 다음에 우리 수량지수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다가 제가 살짝 다시 한번 그림을 그려두면요. 여기다 이렇게 합시다. 이렇게 이제 시간이 이렇게 있습니다. 시간이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여기가 이제 기준 연도예요. 그래서 P0, Q0 이렇게 있고요. 여기는 비교 연도 P1, Q1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수량이 얼마나 많이 변화했는가가 우리의 관심사라고 할게요. 저의 관심사는 뭐가 됩니까? 라고 하면은요. 여기 나와 있는 요 PQ가 우리의 관심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수량지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문제는 바로 뭐가 됩니까? 라고 하면은 네, 그렇죠. 여기 보시면 P가 변해서 크기가 달라질 수 있단 말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수량이 이전보다 얼마나 지났지? 요거를 보기 위한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책에도 정리가 돼 있는데 여기 보시면 수량지수, 물가지수라고도 물량지수라고도 해놨습니다. 물량지수 이렇게 얘기하는데 자, 관심사가 뭐가 관심사다?
그렇죠. 가격을 고정시켜 놓고요. 물량, 수량의 변화에 관심이에요. 수량의 변화가 관심 이렇게 돼 있는데 전제 조건이 뭐가 전제 조건으로 돼 있다? 가격을 고정시켜야 된다. 그쵸? 가격을 고정시키고 수량이 얼마나 변했는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이거는 뒤에 것이나 미시경제학에서도 많이 나오는데 여기 보시면 Q가 관심인데 여기 보시면 P가 변한단 말이야. 그래서 옛날의 P0를 기준으로 볼 수도 있고요. 새로운 P1을 기준으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다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량지수다라고 하면은요. 수량지수 이렇게 보면 자, 우선 수량이 얼마나 변했는가가 관심이 돼요. 그래서 옛날에 비해서 Q1이 얼마나 변했는가가 관심이 되는데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Q0랑 Q1 이게 얼마나 변했는가가 관심이 되는데 이때 옛날에 P를 이렇게 곱해주는 겁니다. 앞에. 왜냐면 이렇게 여기 보시면 P를 곱해줘야지 우리가 가격 화폐 가치로 나타내서 비교를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비교 연도엔 P1을 곱할 수 있고요. P0를 곱할 수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렇게 기준 연도의 값을 해서 곱한 걸 뭐라 그러냐면 이게 수량지수인데 과거에 P를 곱했다 해서 라스 파이 레스 수량지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밑에 거는 뭡니까? 라고 하면은 수량지수는 수량지수인데 비교연도 P1이 이후의 비교연도 가격이잖아요. 그래서 이쪽에다 다시 쓰시면 요거는 비교연도의 가격을 기준으로 해서 계산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된 걸 파세 수량지수 이렇게 얘기합니다. 파세 수량지수 아시겠죠?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요 계산하는 걸 좀 보셔야 되는데 여기는 어떻게 보면 숫자가 복잡할 수 있는데 잘 초점 맞춰서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수량이 얼마나 변했는가가 관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가격을 기준 연도로 할 것인가 비교 연도로 할 것인가에서 우리가 여기 보시면은 가격을 딱 고정시켰습니다. 가격을 기준 연도의 값으로 이렇게 고정시킨 거야. 여기 보시면 450 얘가 기준이 되는 거예요. 기준 이렇게 해가지고 얘가 기준 연도가 되는 것이고 여기 보시면 1100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얘를 기준 연도로 해가지고 여기 보시면 여기다 한번 해볼까요? 네, 2011년도에 여기 환산된 가치 요거는 어떻게 나타냅니까? 라고 하면은요, 요 환산된 가치 값을 우선 계산을 해 보셔야 될 거예요. 얘는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면은요, 이거는 지금 뭐냐면 과거의 가격을 기준으로 계산을 한다고요. 그래서 이 값이 어떻게 나온 거냐면 자, 2011년도에 요거는 450이라는 가격을 그대로 쓰는 거야. 그러니까 얘를 안 쓰겠다는 거예요. 얘를 안 쓰겠다는 겁니다. 수량만 그대로 가져오는 거예요. 이거 잘 한번 봐보세요. 수량만 900과 1100을 그대로 쓴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요거 값을 집어넣게 되면 P 곱하기 Q인데 P는 어떻게 된 거냐면 기준 연도의 가격을 그냥 쓰는 겁니다. 그래서 450 곱하기 900 이렇게 되는 거고요. 감이 900개 팔렸잖아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사과의 가격이 1100 곱하기 여기 보시면 원래 1100이네요. 가격도 1100 이렇게 된 거예요. 이렇게 해서 나온 겁니다. 이해가시겠죠? 자, 얘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라고 하면 자, 요거는 똑같이 다시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이쪽에다 쓸게요. 그럼 어떻게 된 겁니까? 하면 450은 똑같다니까요. 450은 기준 연도의 가격을 그대로 쓰는 것이고 수량이 여기 보시면 1050 이렇게 있습니다. 1050을 곱해주고요. 더하기 여기 마찬가지입니다. 가격은 1100 기준 연도 걸 기준으로 해서 여기 보시면 수량이 1050 이렇게 돼 있네요. 그래서 1050 이렇게 계산을 한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값이 여기 이렇게 나왔어요. 자, 그러면 이 값들을요, 여기 우리가 아까 본 것처럼 여기 나와 있는 기준 연도 요걸로 나눠주면 됩니다. 요걸로 나눠주게 되면은 어떻게 돼요? 얘 값은 그래서 91.24 이렇게 되는 것이고요. 얘는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면 91.94 이렇게 되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 값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책에도 잘 나머지 해설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고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수량지수는 기준 연도 걸 기준으로 하는 라스파리스 수량지수를 설명드리는 것이고 기준 연도 그쵸? 여기가 바로 기준 연도가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비교 연도의 가격을 이렇게 해서 기준으로 잡아서 나타내는 걸 파세 지수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셨죠? 네, 이렇게 좀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가격 지수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가격 지수도 똑같습니다. 자, 관심사가 뭡니까? 라고 하면 가격이 관심사예요. 그래서 평균적인 가격 변화, 평균 가격의 변화가 어떻게 되는가 요거를
비교해서 반영하기 위한 겁니다. 자, 그랬을 때 어떻게 가격이 변화한 거 할 때 Q를 고정시켜야 되잖아요. 그래서 뭘 고정시킨다? 기분 Q를 고정 이렇게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수량을 고정시키고 가격이 얼마나 변했는가 그거를 나타낸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표를 보시면 나와 있는 것처럼 기준 연도를 2010년이라고 했습니다. 2010년이라 했을 때, 자, 여기 보시면 수량을 고정시킨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수량을 고정시키죠. 그래서 수량 이거를 고정시켰어요. 여기 얘로 고정시켰습니다. 자, 그리고 어떻게 된다? 그렇죠. 가격이 얼마나 변했는가가 관심사가 됩니다. 자, 여기다가 살짝 한번 다시 아까 그렸던 그림 다시 한번 봐볼게요.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기준 연도라니까요. P0, Q0 이렇게 있고 비교 연도는 P1, Q1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지금 뭐가 관심이다? 가격이 얼마나 변했는가가 관심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관심사는 여기 나와 있는 P0랑 여기 보시면은 P1이 얼마나 변했는가 요거가 관심이에요. 관심사. 근데 문제는 어떤 재화가 다 감과 사가가 다르잖아요. 자동차 이런 것도 단위가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를 어떤 하나로 고정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Q를 고정시켜야 되는데 이걸 우리가 가격지수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고요. 역시 마찬가지로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라스파이러스 가격지수가 있고 파세 가격지수 이렇게 있어요. 자, 그래서 라스파이러스 가격지수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관심사가 가격이 얼마나 변했느냐죠. 그래서 P0와 P1이 관심사가 되는데 뒤에 곱해줬을 때 옛날에 라스트 Q0를 이렇게 곱해주는 게 라스파이러스 가격지수가 되겠고요. 파세 가격지수는 P0, P1 이렇게 되는데 뒤에 곱해주는 게 프레젠트에서 Q1을 곱해주는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뭘 중심으로 보시면 좋겠습니까? 라고 하면 여기 P가 얼마나 변했는가가 관심사구나 라고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요 여기 나와 있는 값들은 우리가 기준 연도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얘를 기준 이렇게 잡았단 말이에요. 기준 연도가 되었을 때 얘는 어떻게 나온 거라고요? 네, 그렇죠. 기준 연도의 가격과 수량을 곱한 겁니다. 그래서 얘는 다시 한번 보시면 자, P 곱하기 Q 요거를 곱해서 더한 겁니다. 그래서 P가 450원짜리 하는 게 1000개 이렇게 있고요. 더하기 1100원짜리 하는 게 1200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계산해서 177 000 이렇게 나온 거 알 수 있습니다. 얘도 마찬가지예요. 얘도 곱하게 되는 건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 나와 있는 가격 이걸 쓰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의 관심사는 수량을 이걸 쓰지 않고요. 가격이 변화하는 게 관심사인데 과거의 수량을 사용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 나타낸 것도 라스파이러스 가격지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얘는 어떻게 구한다고요? 그러면 여기 보시면 P 곱하기 Q 할 때 P는 요거 500을 쓰는데 수량을 그대로 맞췄다니까요. 그래서 얘는 500 곱하기 1000 이렇게 되고요. 더하기 그 다음에 얘는 900 곱하기 1200 이렇게 된다고요.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 값이 여기 나와 있는 1000, 1200, 1200 똑같다는 거 잘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셨죠?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이 이렇게 계산을 하시고 얘를 100으로 놓는 거야. 100으로 놓게 되면 어떻게 하면 지수가 된다? 그렇죠. 요거 값을 이걸로 나눠주면 되는 거죠. 이걸로 나눠서 1770000 이렇게 나눠주면 요거 값이 이것도 여기 마찬가지입니다. 1770000 이렇게 나눠주면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요때 값이 얼마가 나오는가라고 하면 89.26 이렇게 나오는 거고요. 요거 값이 얼마가 나옵니까 하면 98.3530 이렇게 나오는 거 알 수 있습니다. 여기 왼쪽도 똑같이 보시면 되니까 그거는 여러분들에게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아셨죠? 지금 말씀드린 걸요 확장해서 다시 보시면 라스파이러스 지수와 파세 지수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그래서 라스파이러스 지수와 파세 지수 요거를 종합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첫 번째는 수량 지수가 있습니다. 수량이 얼마나 변했는가 지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가격이 얼마나 변했는가 라는 가격 지수가 이렇게 있습니다. 자, 수량 지수는 지금 얘기한 것처럼 수량이 얼마나 변했는가가 포인트가 되는 건데 이 기준이 두 가지가 있다니까요. 하나는 라스파이러스 수량지수가 있고요. 파세 수량지수 이렇게 있습니다. 자, 라스파이러스 수량지수다라고 하면은요. 수량이 얼마나 변했는가니까 Q0, Q1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량이 얼마나 변했는가니까 이거 그대로 쓰시면 되겠고요. 그런데 라스트 생각하시면 됩니다. 라스트. 그래서 과거에 P를 곱해주는 거예요. P0, P0. 그리고 얘는 파세니까 프레젠트잖아요. 그걸 기준으로 보시면 P1, P1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가격지수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라스파이러스 가격지수가 있고 파세 가격지수 이렇게 있다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가격이 얼마나 변했습니까? 하니까 P0, P1 이렇게 돼요. P0, P1 이렇게 되는데 뒤에 곱할 때 라스트니까 과거의 Q를 곱해줍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리고 얘는 프레젠트 생각하시면 파세는 그래서 Q1 현재 값을 곱해주게 됩니다. 요거를 계산을 쭉 해서 나타내는 게 우리가 다음에 나와 있는 거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라스파이러스 지수가 있고요. 파세 지수가 있는데 지금 나타낸 것처럼 쭉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정리를 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책의 설명은 있는데 굉장히 복잡하죠. 그래서 참고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단순 평균 물가지수와 가중 평균 물가지수 이렇게 해놨는데요. 말 그대로요. 요게 기준연도가 되는 거야. 기준연도가 돼서 가격지수, 지출비중 이렇게 나와 있죠. 가격지수, 지출비중. 돼지고기랑 콩나물과 지출비중이 두 개 합해서 1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각각의 가격지수 1 해서 여기가 1 해가지고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기준연도의 값을 1로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 지출 비중이 이렇게 0.45와 0.58 이렇게 다 달라지게 되네요. 그리고 0.45와 0.5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지출 비중이 이렇게 다른 요거 4,2로 해야겠네요. 4,2로 해가지고 합해서 1이 돼야 되니까 이렇게 지출 비중이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요 지출 비중과 관련해 가지고 두 개를 곱해 가지고 나타내는 거 A값, B값 이렇게 본다라고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 정도 참고를 한번 보시고요. 요거는 뭐 문제 풀면서 대신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문제 좀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를 한번 보시면 자, 다음 표는 어떤 시장의 대표적인 소비자 가계에 대한 소비 행동을 나타내는데 이 가계는 자신의 소득을 Z와 X랑 Y를 소비하는데 모두 지출하고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만약에 첫 번째 명목 소득 지수를 구하세요 한번 해볼까요? 1번 명목 소득 지수를 구하세요. 자, 명목 소득 지수를 구한다라고 하면은 첫 번째는 기준 연도가 1이다 라는 걸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 비교 연도를 체크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비교 연도의 명목 소득 지수를 먼저 체크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기준 연도는 100 또는 1 되는가요? 비교 연도의 명목 소득 지수를 계산하면 자, 우리가 P 곱하기 Q 해서 서메이션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우선 비교 연도의 명목 소득 지수는 여기 보시면 우리가 여기 보시면 P 곱하기 Q 해서 계산을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걸 다 곱하면 돼요. Z와 X는 가격 25 곱하기 25. 그쵸? 15 곱하기 15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25 곱하기 25 더하기 15 곱하기 15 이렇게 나타내서 계산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기준연도의 명목 소득 지수는 어떻게 될까요? 명목 소득 지수는 여기다가 P 기준연도니까 이렇게 곱하면 되겠죠. 얘는 11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10원짜리가 10개 팔렸으니까 10 곱하기 10 이렇게 하시고요. 20 곱하기 20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게 이제 기준연도고 얘가 비교연도고 그렇게 해서 기준연도 분의 비교연도 해서 이렇게 두 개를 쭉 나타내서 계산을 하시게 되면 요거 값을 우리가 끄집어낼 수 있습니다. 한번 해보시죠. 그리고 이제 퍼센트지를 100으로 하면 곱하기 100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107 이렇게 나와요. 기준연도는 100, 기준연도를 100으로 잡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네, 그 정도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비교연도의 라스파이러스 물가지수를 구한다라고 하면은 요거는 제가 여기서는 여러분들 좀 힘들 수 있는데 객관식 경제학 할 때나 뭐 그런 거 할 때 많이 보게 될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2x2 매트릭스를 쓰게 되면은 이렇게 좀 편리하게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Q0, Q1 이렇게 해가지고요. 자, 여기를 A라 그러고 B라 그러고 C라 그러고 D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2번 문제가 어떻게 되냐면 비교 연도의 라스파이러스 지수를 계산하세요. 물가지수를 계산하세요. 이렇게 했어요. 라스파이러스 물가지수를 계산하세요. 이렇게요. 자, 그럼 물가가 얼마나 변했습니까? 라고 하면 P0와 P1 이거죠. 네, 이거 잘 기억하시고요. 근데 라스트니까 이거를 Q0를 이렇게 곱해주는 거예요. 이렇게요. 자, 그러면 이거 어떻게 구합니까? 라고 하면 P0, Q0는 요거 A인 거 기억나세요? 여기 보시면 A가 바로 그거고요. P1, Q0니까 여기 보시면 이거 B인 거 여기에 해당하잖아요. 그래서 B 요거를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셨죠? 그래서 그런 스킬들은 우리가 차차 볼 테니까 우선은 요런 지수라는 걸 왜 하는가 정도만 좀 체크해서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살짝 보시면 이것도 약간 회계상과 옛날에 기출문제인 것 같은데 소비자 물가지수를 나타내세요 할 때 식료품, 교통비 이거 다 해서 100% 이렇게 되는 상황입니다. 자, 근데 전년도에 비해서 식료품비가 10% 올랐고 주거비가 20% 상승했고 나머지는 변화가 없습니다. 소비자 물가지수는 얼마나 상승했습니까? 라고 하면 소비자 물가지수 상승은 식료품비가 10% 올랐대. 식료품비에 대한 가중치로 가중 평균을 해야 되죠. 30%니까 0.3을 곱해주면 되겠고요. 더하기 교통비는 변화가 없습니다. 그래서 교통비는 0% 이렇게 있는데 가중치는 10%니까 0.1이고요. 그 다음 주거비는 어떻게 됐습니까? 20% 상승했대. 20% 상승했는데 주거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20%니까 0.2고요. 다음 교육 의료는 보시면 변화가 없잖아요. 0%인데 교육 의료는 저기 보시면 30%니까 0.3 이렇게 곱해주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더하기, 더해야 되네요. 의류와 기타 이것도 0%입니다. 근데 곱하기 10%니까 0.1 이렇게 계산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걸 계산하시면 7% 이렇게 나오는 거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셨죠?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있을 때 실질 경제 성장률을 계산하세요. 이거 굉장히 많이 나오는 건데 한번 풀어보세요. 얼마가 나와야 되냐면 약 52%가 성장해야 된다는 걸로 나옵니다. 근데 이거는 약간 우리가 좀 나중에 많이 보긴 할 테니까 우선 좀 어려우신 분은 잠깐 넘어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아셨죠? 그래서 실질 경제성장률, 경제성장에서 계산하는 거 많이 나오는데 이런 문제에 활용될 수가 있고요. 그 다음 이것도 볼까요? 유명한 야구스타 베이브 루스, 원래 베이브 루드인데 류현진이 잘하고 있어서 베이브 루스라고 제가 했습니다. 자, 거기 보니까 1930년 당시에 연봉이 8만 불을 받고 있었대. 근데 연봉이 2000년 기준으로 어느 정도 구매력을 가지는지 물가지수를 이용해서 설명하시오 이렇게 나타낸다 라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선 첫 번째 얘가 1930년대가 있고요. 2000년대 이렇게 있다고 합시다. 이때 지금 베이브 루스가 8만 불을 받고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얼마에 해당하는 값입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여기 보시면 물가지수라는 게 주어져 있지 않아요. 근데 거기 보시면 2000년을 기준 물가지수로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2000년은 원래 여기다가 P0라고 해야 되는데 그냥 P0, P1 이렇게 쓰도록 할게요. 이걸 그냥 기준 연도로 해도 되고요. 2000년 기준 물가지수로 하는 거니까 얘를 P0라 하고요. 얘를 P1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요걸 이렇게 나누면요. 요거 값하고요. 요거 값하고 물가지수로 나타낸 게 실질적인 값이 똑같도록 만드는 것이거든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따라서 어떻게 될 수 있습니까? X값은 여기 8만 달러가 되는데 이거 곱하기 얘를 저쪽으로 넘기면 되죠. P1분의 P0 이렇게 쓸 수 있고요. 보통 요거를 8만 불로 나타내고요. 곱하기 이렇게 쓸 수 있어요. 기준 연도인 P0 P1 분의 1 해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8만 불이 있으면 여기 보시면 P0, P1 이렇게 해서요. 요걸로 나눠준 걸로 계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셨죠? 그래서 이것도 그냥 약간 막 암기하시면 절대 안 되고요. 개념을 좀 이해하시면 오히려 쉽게 풀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잘 정리하시고 계속 이어서 다음 시간에는 제 챕터 3장 직선의 방정식에 대해서 설명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